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열대우림 기후 속에 살고 있나? 뭔 얘기야. 네, 아무튼 아마존 옛날 노래, 옛날 노래. 아마존 관련된 에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가 지난달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발생한 산불이 2248건으로 지난해 6월보다 20%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때가 되면 항상 아마존 열대우림이 어느 정도 파손이 됐는지 파괴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그러면 왜 불이 났느냐? 이 어떤 식으로 이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되냐면 주로 나무를 베어낸 뒤에 경작지나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서 불을 지르는 방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불이 상당히 많이 나고요. 뭐 불나니까 당연히 그곳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종들 뭐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 산불로 인한 또 연기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왜 인도네시아, 호주 이런 데서도 산불이 몇 개월간 지속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그 연기로 인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뭐 화산이 폭발하면 사실 비행기가 못 뜬다고 그러잖아요. 그 화산재 때문에 그 정도로 그 연기 자체가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연기 자체가 사람 몸에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경작지에 주로 이제 돈이 되는 것들을 심어요. 대두 뭐 그러니까 대량 작물들을 심는단 말이죠. 콩 같은 거. 중국 가는 콩. 그렇죠. 옥수수를 심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 이런 걸 재배할 때 농약을 겁나 때려 부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거기 토양하고 그 강들이 다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흙과 물이 오염이 되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그 악순환이 지금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아마존 넓이가요, 한반도에, 한반도요. 이 남한 반도 말고 전체 한반도에 34배. 34배, 750만 제곱킬로미터. 상상을 못할 넓이거든요. 그리고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8국에 걸쳐 있고 브라질에는 이 60%가 속해 있습니다. 문제는 브라질이 다른 데다 경작지를 쓰거나 도시 건설을 하거나 뭘 해보려고 하더라도 이 아마존 우림 이 밀림 말고는 너무 넓으니까 사실상 개발할 어디 신천지가 없는 거예요. 그 넓은 브라질 땅에도. 그리고 이 우림을 냅두잖아요. 우림이 계속 자라. 성장해 나온단 말이야. 그래갖고 주변 도시로 파고 들어와요. 근데 뭐 세계의 허판이 뭐 하냐면서 환경단체들이나 외국들이 브라질로 개발하지 마 막 이러고 요구를 하잖아. 이상은 좋지만 브라질의 현실은 여길 개발 안 하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만 해서 돈 나오냐고. 열대우림이 돈 해주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해야 되는 현실적 이익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토 주권이다 이거는. 내 나라 우리 국가 안에 있는 우리 자원이기 때문에 이걸 개발해서 쓰는 것 같고 갖다부터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브라질의 이기주의하고 국제적인 어떤 비난이 상충해서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은 이전 좌파 정부일 때도 이 문제는 사실 논란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뭐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면 개발을 할 때 이런 방식 지금의 이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충분히 고려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파 정권, 극우 정권이 들어서서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는 그런 거죠. 이게 정글도 개발하는데 자 처음에 길 내고 나무 배 가지고 벌목해서 목재 쓰고 그 다음에 경지 이렇게 전부 뿌리 뽑아놨고 갈아가지고 밭 만들고 이렇게 하면 좋지. 그리고 그만큼 빈자리에 다른 데다가 그만큼 습도 조성, 신규 습 조성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나라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서는 벌목 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하게 된다고 하면 계속 캐낸 만큼 잘할 수 있는 기후환경이 있어요. 근데 비용이 너무 드는 거야. 이런 방식은. 이런 경제적인 채굴 방식을 하면 토지를 확보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불 지르고 그 땅 한번 갈아 엎은 다음에 잡초 안 나게끔 농약 뿌리고 거기에다가 옥수수나 콩 심으면 바로 그 다음에 수확이 가능해. 재활용이 빠른 거지. GMO 콩 옥수수 심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계속 방송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경제 논리, 개발 논리, 돈 어떤 이득, 시간 대비 뭐 나오는 결과물 이런 것만 따져가지고 지금 많은 것들을 추진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졌고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결국 우리한테 역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19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그렇죠. 거라고 그런 네. 거잖아요. 그리고 메뚜기 떼가 왜 나왔어? 지구 온난화 왜 나오고 시베리아 동토층이 왜 녹고 있는데 그 모든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단 지금은 급하니까 요거부터 해놓고 나중에 후속 조치를 좀 하면 되지라는 식으로 개발 논리를 들이댔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난 게 지구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는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방식을 택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계속 이 방식대로 하면은 이 논리를 누가 이길 거야?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저 질문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요. 브라질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아졌나요? 그렇게 개발했더니? 오히려 더 안 좋아졌죠. 오히려 안 좋아졌고 심지어 그 사이에서 돈 버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개발업자들이요. 그리고 거기서 짬짬이 해먹은 정치인들이요. 그들 외에는 돈 못 벌어요. 심지어 거기 보호구역에 살던 원주민들 쫓겨났다고. 그들은 또다시 도시의 빈민층으로 들어오면 도시의 빈민층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치안 안 좋아졌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또 빈민층이 유입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범죄 소굴을 만들어서 그렇죠. 리우자네이로 같은 브라질 최대 도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살벌한 빈민촌이 존재하는 이유가 결국은 아마존 개발이 난개발로 이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체계적으로 자금이 지원돼서 좀 더 경제적인 방향으로 이걸 몰고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이전 룰라 대통령, 그러니까 좌파 정부 시절에는 그게 어느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자, 브라질 지구 협하니까 아마존 열대우림 니들 절대 개발하지 말고 무조건 보존해 라고 다른 나라에서 압박만 가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아마존 기금이라든지 보호 기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독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산림 보존과 종다양성 프로그램 지원금이라고 해서 480억 원의 지원금을 계속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기부를 통해서 아마존 기금이라고 하는 돈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가 94%를 그리고 독일이 5.5% 그리고 브라질의 국영 에너지 회사죠. 페트로브라스가 0.5%를 내서 지금 현재 1조 360억 원 정도가 조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어떻게 쓰이냐면은 이 비정부 기구, 정부 또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감시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개발의 방식을 하는데 돈 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우리가 보조해 주겠다. 너무 적잖아. 1조 원을 한꺼번에 매년 대줘도 부족할 지경인데 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요. 금액 자체가 너무 적다고 그러면 브라질 정부 방식이 지금 맞는 거예요. 보소나루 대통령은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아니죠. 그 상황을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면 기업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브라질 정부의 저는 마케팅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대뽀로 아니야, 우린 불 지를 거야. 이건 우린 영토 주권인데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돈을 가지고 개발을 해봤더니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식으로 국제사회에 현명한 방식으로 저는 호소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게 그게 국가 정부가 할 일이지. 아유, 우린 그건 모르겠고 일단 급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 악순환을 반복하는 게 저는 그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분명히 국제적인 알력이 있어요. 그건 왜냐면 그렇죠. 이러한 그 룰라 대통령식의 점진적인 개발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걸 반대한 나라들, 국가들의 논리가 뭐냐면 브라질이 그런 방식으로 정상적인 개발에 들어가서 성공해버리면 굉장히 성공한 농업국가가 됨으로 인해서 자원 주권을 지키고 있던 일부 거대 대기업들이 자기들의 힘이 약화되기 때문에 브라질이 이러한 선진 농업을 그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뺏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 지금 잠재력을 생각하면 브라질이 갖고 있는 영토라든지 목초지를 사용해갖고 농업국가로 제대로 발전하게 됐을 때는 뭐 칼길이라든지 미국의 다국적 회사들이나 국제적 거래를 하는 회사들을 점점먹어 버릴 만한 역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로 키우고 있는 국가가 중국인 거야. 중국이 브라질 콩을 왜 사주고 브라질에 오다를 왜 주겠어? 지금 그런 미국의 횡포를 막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걸 정치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반대로 브라질의 개발을 못하는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개발 논리 중에 제일 내가 분노하는 건 뭐냐면 브라질이 지구에 허파다. 브라질 아마존 밀림이 없어지게 되면 지구인들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서 다 죽는다. 뭐 이런 것처럼 과장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거는 과학적으로 논리가 안 돼요. 지구상에서 브라질 밀림이 물론 많은 산소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모든 식물은요. 밤 되면 역으로 산소를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그 호흡작용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아마존 밀림은 24시간 산소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 브라질 아마존 밀림이 없어도 지구의 자경자정을 하는 대상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지구의 이제 지구 온난화, 여기 석탄세까지 얘기를 하자 그러면 지구의 모든 이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주범이 중국의 공장인 것처럼 아니면 세계의 공업지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구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주범은 공업지대가 아니에요. 해양 안에 있는 해저 화산들이야, 해저 화산. 해저 화산이 마그마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하루 화산 한 개가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는 2만 톤이에요. 평균적으로. 이런 화산들이 전 세계 화산들 8,000군데가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하루에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량이 모든 국가가 만들어내는 공업에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1년치를 넘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이산화탄소가 이만만치 존재하는 거는 화산 활동 때문인 거지 경제 활동 때문만인 게 아니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할게.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산소로 바꿔주는 작용을 지구에 있는 모든 식물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식물이 하는 건 5%도 안 돼. 지구 해양 안에 존재하는 플랑크톤들하고 산호들이 이 모든 지구에 공급되는 산소의 95%를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아마존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구 인류의 뭐 생명과 호흡이 요거는 완전히 거짓말로 만들어낸 논리일 뿐인 거고 아마존은 아마존대로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게 맞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마치 아마존 밀림 없어지면 지구인이 질식하고 죽을 것 같잖아. 이거는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라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실 아까 제가 지구의 허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 지구의 허파라는 표현이 그냥 사람들한테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를 걱정하는 부분은 이 개발 논리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여기 사는 다양한 생물종과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개발이 되더라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천천히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산이 그 수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면 그 바닷속에 있는 화산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 없잖아요. 바다가 스스로 컨트롤하고 있어요. 네. 그 올라오는 것들을 산호들이 먹어치우고 이산화탄소가 높아져 가면 산호초가 많아지고 플랑크톤이 늘어나면서 조절하는 작용을 자연이 알아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그걸 바꾸고 있는 게 아니,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말은 자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장지대에서 나오는 것도 어쨌든 심각한 거고 심각한 거죠. 그것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공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제품들로 인해서 바다가 오염이 되면 그 자정 능력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생태계에 역행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많은 역할을 인간들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야지만 이 악순환을 그나마 늦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아마존을 지금처럼 남개발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조림할 건 조림하고 밀 건 밀고 농경지를 만들고 이런 걸 해갖고 개발을 해 들어가게 된다고 치면 브라질도 성공하는 국가가 될 수 있고 자연도 충분히 아껴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여론이 브라질은 아마존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개념으로 가는 배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국제적인 이권이 있기 있다고. 때문에 이런 모함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민주화된 브라질의 정부가 생기고 브라질 정부가 제대로 된 아마존 계획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계획에 맞춰서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저는 브라질은 훨씬 더 강한 국가가 될 수 있고 아마존도 좋은 형태로 유지될 수 있다고 봐요. 네, 원시림, 그래서 예. 룰라 대통령 때 그런 방식으로 그렇죠. 했어요. 룰라 네. 대통령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게 한 세력들, 그 세력들이 노리는 거는 기존에 있는 식량 패권들이라든지 남미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모함하에서 브라질이 마치 환경 파괴의 주범 국가인 것으로 몰려버렸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거는 저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예. 그 룰라 대통령 때는 안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건 그 뭐냐면 훌륭한 대통령을 지금은 뭐라 그러죠? 그 부정부패 사범을 만들어가지고 정치 재개를 못하게끔 하고 있는 게 브라질이고 그 배경에 보우소나루가 있고 그 배경에 미국의 탐욕스러운 기업들과 정치권이 속해져 있다는 거죠. 반미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브라질이 그만큼 틀린 나라라는 거야. 정치를 못하고 있는 나라라는 거야. 실제로 룰라 대통령이 집권을 했던 그 시기인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보호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가장 낮은 산림 벌채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 승계자였는데 탄핵을 당하죠. 그러면서 부통령이었던 미셰오 테메르라는 극우적인 우파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이 당시에 그 원래는 소규모 농민 보호 정책을 담당해온 농촌개발부도 폐쇄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대농장주들이 불법적으로 저렴한 값에 땅을 사들이는 편법을 합법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의 토지 취득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관철시켜 버렸어요. 결국 지금 아마존을 불질러서 만들어낸 토지로 그 토지를 농장화시켜서 누가 사들이고 있냐고. 그러니까요. 해외 자본이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한 게 우파 정부 들어서자마자 이 모든 일들 다 해버리고 그다음에 보호소나루가 들어서자마자 일사천리로 이게 더 가속도가 붙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국제사회가 정말 인도적인 차원에서 아마존 열대우림에 아마존 기금을 제공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탄소 배출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교토 의정서가 제시한 청정개발 체제에 따라서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은 탄소 배출권을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르웨이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을 내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의무를 대신하고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개구란 게요. 이 도쿄 의정서 해가지고 이거 만들었을 때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을 하는 국가 미국과 중국 아니에요. 그렇죠. 이 두 국가가 전체 60% 70%를 내놓으면서 지들은 가입을 안 했어. 안 했어요. 네. 나머지 있는 국가들 보러 탄소 배출권 그거를 돈을 분담금을 만들어내래. 한국은 악마
악마라고 했죠. 탄소 악마. 탄소 악마를 우리는 심지어 지들이 쓸 것이 넘게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 수출한 우리 같은 애들은 지들이 쓸 것도 아니면서 만들기 때문에 악마라는 거야. 그러면서 악마. 최고로 큰 악마들은 여기 가입도 안 했다니까. 맞아요. 난 이거 자체도 말도 안 되는 조약이라고 봐요.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기어이 세계보건기구 공식 탈퇴를 선언을 했죠. 네. 너무 중국 편향적이야.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자금 중단을 하더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수 틀리면 일단 나가는 거예요. 수 틀리면 나가는데. 그리고 뭐 우리가 4억 달러 이상 뭐 WHO에 자금됐어라고 얘기하는데 정부 자금된 거 아닙니다. 이 쓰레기. 민간 기업들 자금까지 다 합쳐서 된 거예요. 미국 출신 기업들이 낸 것까지 다 합쳐서 그만큼 낸 거지. 그게 미국이 낸 거지. 그게 미국이 낸 건가? 그게 미국이 낸 거지. 이게 트럼프. 그게 미국이 낸 거지. 우리 미국 돈인데. 그러네. 아씨. 하여튼 대단한 깡패고요. 이 도쿄 의정서가 나오고 탄소 배출권 문제가 나오면서 온갖 거짓말,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부분이 이 아마존 얘기 이런 것들이 다 소설처럼 만들어진 얘기예요. 사실은 너무 과장되고 너무 위험성을 극대화시킨 거야. 뭐 얼음이 녹고 있어가지고 뭐 지구상의 모든 빙하가 녹으면 뭐 해수면이 200m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구상 전체 바다의 면적이 있고 민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지구상의 모든 민물이 다 바닷물이 된다고 해서 해수면이 200m가 높아질 것 같으면 그럼 뭐 바다 자체의 양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높아져요, 여러분. 몇 센치인데? 네. 불과 200m는 엄청 도대체 이런 거짓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상상이 안 돼. 근데 그런 거짓말들이 과학인 것처럼 통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브로콜리님이 이 방송 그냥 듣기 힘들어. 자꾸 생각하게 만든다.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야 돼. 우리 장신 제가 아니야. 교토 의정서를 도쿄라고 했나요? 아니요, 교토라고 하셨는데. 네. 교토라고 그렇게 했는데. 들으셨대요. 네. 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해놓고도 내가 확신이 안 가. 아니 그런데 룰라 대통령은 그러면 지금 농경지, 뭐 농작지 뭐 이런 게 문제면 룰라 대통령은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는데요?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제가 테메르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바꿔놓었던 것들을 다 규정을 만드신 분이죠. 그러니까 난개발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불법으로 이제 뭐 화전이나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대신에 기업적으로 개간을 하는 기업한테는 소유권이라든지 운영권 같은 거를 주는 방식. 그러니까 돈 내고 개간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주체가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체가 돼서 무조건 정부 관리 하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정부가 손을 놓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담당 부서도 배제시켜버리고. 심지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정부가 책임지라는 소리를 할까봐 방화라는 이름 하에서 불을 지르고 소방관이 불을 못 끄게끔 소방행위를 방해를 해. 불 꺼지면 산불이 꺼지면은 농경지가 안 생기니까 이거를 방화돼 있는 상태를 진화를 못하게 할 뿐더러 심지어는 방화범을 소방관한테 뒤집어 씌워. 소방관이 갖고 불 질렀다고 뒤집어 씌워갖고 불을 못 끄게 만든다니까. 무슨 나라가 그래? 그렇게 만든 땅을 빨리 헐값에 팔아가지고 정치자금 해야 되니까. 그게 지금 브라질의 현실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GMO 공부를 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한번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그 토양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래요. 토양이 계속 축적되면 축적된 토양 위로 이제 다음 토양이 와서 쌓이고 흘러나갈 수 있는 것들은 유출물을 따라서 바다로 흘러가면 무게에 따라서 이제 언젠가 계속 증축해서 쌓여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한 10만 년, 20만 년 인류 역사가 기록할 수 없는 어느 순간이 가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모든 땅들이 다시 바다로 땅 밑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땅이 융기돼서 새로운 대륙의 역사가 바뀌겠죠. 그래서 그만한 정화작용을 어찌됐거나 지구가 할 건데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을 정화시키지 못하면 사람이 스스로 사는 대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이 정화가 끝날 때까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SF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 지구가 너무 오염돼갖고 도저히 못 고친다 갖고 이주하려고 500년 동안
타고 날아갔는데 그동안 지구는 스스로 인간이 없어지니까 자정에서 깨끗해져 버리는 아이고, 네, 500년도 필요 없어. 몇 개월이니까 그냥 살아나도만. 그런 신비가 살아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 한때 우리 방송 FP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플라스틱이 너무 문제가 되니까 플라스틱을 먹는 세균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주에 보니까 프랑스에서 그 세균이 발견됐다. 이거는 만든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해양성 플랑크톤 중에 일부가 플라스틱을 분해해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해버린 거야. 변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인류가 멸망해서 플라스틱 때문에 지구를 뜨잖아, 쓰레기 때문에. 그럼 플라스틱을 먹는 세균이 번성을 해갖고 지구상의 플라스틱을 싹 치우고 그 다음에 그 세균을 먹는 동물이 나타나고 그 플라스틱 먹는 세균들을 다시 다 먹어치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구가 자정돼서 또다시 과거의 자연환경으로 순환한다는 거지. 이걸 이제 가이아 이론이라고도 하고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지적인 생명체다라고 하는 주장이기도 하는데 저는 그거 믿어요. 저는 그걸 믿는데 네. 문제는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인류가 죽어야 돼. 그렇지. 맞아. 왜냐면 가이아 이론에 의거하면 노아의 방지. 지구가 더 이상 그 인류가 지구에 대해 더 이상 해를 끼치면 지구가 위협을 느끼는 순간 천재지변을 동원해서든 지구의 모든 힘을 동원해갖고 인류를 말살시켜버린다는 거야. 지구가 살아남기 위해서. 네. 갑자기 오늘 그러니까 겁나게 많은 그 SF가 돼가고 있나요? 아니, 왜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우리가 예상하고 가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있고 우리가 통제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저는 우리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경제 논리 이거에 의해서 탄생한 괴물이 GMO잖아요. 몬산토고. 그렇죠. 그리고 그 폐해를 지금 우리 또 불특정 다수가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몬산토나 그 불량한 기업들이 언제나 우파 정치인이 있는 굉장히 부정부패한 국가를 찾아 들어가서 그 나라를 조져버리고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생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역시 정치가 기본이네요. 근데 그래서 정치를 정치인들한테 맡겨두면 안 되고 우리도 정치하자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이 결국은 똑똑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브라질이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룰라 대통령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똑똑한 청년으로 만들어놨으면 이 친구들이 의식이 깨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브라질 미래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큰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나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그리고 우파 대통령을 뽑을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통 분담을 해가면서 그렇죠.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 거가 더디더라도 그 밸런스를 계속 유지해줬어야 되는데 좌파 오니까 경제 너무 힘들어. 이봐 미국이 원조 안 해주고 외국 기업이 와서 자금 철수하고 이러니까 우리 살림살이 너무 힘들잖아. 라고 하면서 내가 하면 말이죠. 외국 기업이 막 투자해요. 돈 막 빌려줘요. 해외 자금 들어와서 경제 좋아져요. 하고 개사기를 치는 순간 그런가? 지난 5년 살만은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뀌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라면서 보수나라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되고 명박이 같은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저 혼자서 나라 고를 쪽쪽 빨아먹어버리는 이런 비극을 반복해서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마존 밀었다고 해서 생각나는 건데 우리 제주도 비자림. 그거 너무 가슴 아프던데요. 저 진짜 그 위에서 사진 찍은 거 보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 눈에 의심. 그것만 그래? 우리 그 스키장 지은다고 삼성이 그 500년 묵은 그 송나무숲 밀어버린 것도 똑같은 거지. 이 도지사도 잘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애들이 학교에서 공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사실 부모와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자라나는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이 이거 방송을 들을 때는 그래 우리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고통 분담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막상 아이하고 현실적으로 딱 부딪히니까 얘 빨리빨리 해야지 엄마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아니야 필요 없어 일단은 지금은 급하니까 이거 빨리 하고 다음번에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활과 내가 보는 방송과 괴리가 돼버리면 여러분 아이들이 결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너무 힘든 문제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 부분까지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도덕적으로 참 힘든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힘들지만 네,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일이고요. 네, 그래야만 도덕적인 국가가 전 세계를 리드해 가면서 제대로 된 모범을 보여야 나중에 모든 국가들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 선도길의 시작에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요. 네, 월드머니를 하지만 늘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 맞습니다. 경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정치 얘기로 마무리되는 월드머니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과일도 그냥 농약 착착 뿌려가지고 대량으로 막 나오는 거 사드시면은 그냥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 버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 돈을 쓰는 걸 어떻게 쓰는지가 우리가 사실 거기서 딱 갈린다고 생각해요.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열심히 돈을 벌 때 물론 최대한 도덕적인 어떤 본인의 어떤 양심에 바르게 돈을 벌 때 그 번 돈을 가지고 우리가 왜 그 얘기하잖아요. 세금을 걷었는데 이 세금이 기업 쪽으로 많이 가느냐 아니면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풀리느냐 그 포션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수익을 가지고 어느 쪽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플라스틱 제품 사고 패스트 제품 사는데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냐 왜냐면 이게 편하고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에 이쪽으로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냐 잔돈이고 싼 거 같지만 사실 이쪽으로 나가는 돈 계산해보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내가 생각을 하고 내 몸이 좀 귀찮아도 줄이고 여기 나가는 돈을 모아가지고 송보라 농원에서 블루베리 친환경 그러니까 무농약 애들한테 그거 하나라도 더 먹이면 당장 애한테 과자 하나 쥐어줘 버리면 그건 편하지만 이 과자 안에는 팜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GMO가 다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팜유 생산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산림이 밀리는 그런 엄청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다 담긴 과자 한 봉지 정말 쉽게 아이한테 주는 것보다는 엄마가 좀 힘들더라도 포션을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아이들을 바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아이한테 그걸 계속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하면은 저는 이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기업가이기 때문에 좀 더 통 크게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의 문제, 환경 오염의 문제를 극복하는 거는 그보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을 후원하면 됩니다. 아, 그래도 되죠. 네. 휘발유차, 디젤차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공해가 두려우면 더 비싼 전기차나 수소차를 사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된 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부담이 커지겠지요. 돈이 더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투자가 결국은 나중에 나한테 자연의 보호와 자원을 아낌으로써 일어나는 이득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아주 대승적인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는 세계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도 60% 70%가 그런 쪽으로 이끌어 나감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 패턴을 따라오게 만들고 그게 옳았구나를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반대를 이기고 그리고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모범을 버려야 되는 거죠. 저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계란 같은 것도 대량 생산된 계란보다는 로컬 푸드 해가지고 1번, 2번 그렇죠. 달려있는 계란 그렇죠. 먹는 것도. 그 계란에 보면은 여러분 지금은 워낙 포장을 너무 깐깐하게 해가지고 하나를 담아놓고 이걸 뭐 씌우잖아요. 또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딱 열어가지고 안을 다 보거든요. 계란에 딱 인쇄된 글씨를 보는데 앞에 영어 숫자 다양하게 있지만 맨 끝에 숫자만 보시면 돼요. 날짜 말고 그 밑에 그 숫자가 1번이면 방사예요. 2번이면은 그래도 그 어떤 실내에서 키우더라도 애들이 자유롭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알을 낳는. 근데 이제 3번이 어떤 거냐면은 요만한 데다가 넣어놓고 이게 이제 약간 규정이 케이지인데 예전에는 진짜 탁탁탁탁 붙여가지고 그게 너무 동물 학대다 이래가지고 사실 케이지 크기를 약간 더 키웠어요. 약간 더 키운 게 3번이고 4번은 옛날 방식 있죠. 서로 쪼지 말라고 불이 다 뽑아버리고 항생제 겁나 투여해가지고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진드기가 생기니까 농약을 세게 쳐요. 쳐고. 그럼 그게 다 알로 와요. 그게 4번이에요. 그리고 사료도 다 GMO. 그쵸.
네, 그래서 아무튼 근데 1번, 2번이 잘 없기도 하고 비싸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일부러 찾아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시고 먹어 주셔야지만. 여러분 복문은 아까 끝난 거예요. 지금 이게 그 PS입니다, 여러분. 네. 이거 절대 복문 내용이 아닙니다. 네. 아무튼 뭐 어찌 됐거나 이런 훌륭한 자연산으로 먹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식품 화개장터 제첩국. 여름에, 제첩국은 네. 이거 농약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농약 있으면 아예 안 자라니까. 그리고 아마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조개들 중에 가장 맑은 물에서 사는 조개라고 봐도 돼요. 잠깐만요. 그러면 얘들 씨가 마르는 거 아니야? 너무 잡아버리면? 잡으면 잡을수록 더 많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잡는 분들이 이 망을 긁을 때요, 사이즈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치어는 안 잡아요. 그 갈고리 안에 걸리는 사이즈만 잡기 때문에, 네,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좋은 환경 속에서 만들어낸 진짜 자연산 식품 화개장터 제첩국도 여름에 시원하게 먹으시면 더더욱 건강에 좋습니다. 5월 제첩이 가장 맛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제첩국은 제가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보면 따뜻하게 먹어도 참 좋지만 시원하게 먹어도 전혀 비리지 않고 맛있는 게 제첩국이에요. 냉국으로 먹어도 굉장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해. 사람들이 다 이거 따뜻한 걸로만 생각한다. 시원하게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네. 부추는 꼭 넣으세요. 네. 네. 아무튼 다 큰 제첩도 작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첩은 원래 중국산 작은데? 제첩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네. 요만한 제첩은 아니라고요. 원래 제첩은 작은 겁니다. 네. 네. 이거는 사실 워낙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제첩국은 드셔보신 분들은 다. 네. 시원하게. 광고를 안 했더니. 네. 네. 자, 저희가 사실 방송을 하는 동안 지금 계속 슈퍼챗이 들어와서 우리 김경재님께서 왜 우리 송 작가님한테는 슈퍼챗이 많이 안 오나요? 송 작가님 파이팅! 하시면서 크게 쏘셨는데 뭐 잘못하신 거 있으세요? 왜 슈퍼챗이 안 오나요? 바쁘시니까. 자아 비판을 해보세요. 자아 비판. 아니, 네, 슈퍼챗이 안 들어오면 비판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아니, 그냥요. 왜 안 들어오는 건가요? 송 작가가 열심히 방송의 퀄리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네. 다 제 방송이 미흡해서 그랬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고요. 더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슈퍼챗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슈퍼챗이 안 오는 건 아닙니다. 후원도 없어요, 마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사실이잖아. 사실이니까 알려드리는 거죠. 네, 자율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율 후원에 늘 감사드려요. 네, 우리 김경재님께서 문화연님 감사합니다. 옆에 송 작가 컨트롤. 그렇습니다. 저하고 보미 작가 외에는 이분은 어디 가서도 사람 대접 제대로 못 받으십니다. 우리니까 만나드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좁은 골방에 두 사나운 호랑이띠 여성분이 저를 가둬놓고 이렇게 정신거울을 시키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안 하시면 되고요. 전우성님께서 다시마 전복 정말 맛있다고. 이거는 저희 어머니도 진짜 만족감 겁나 높았어.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 2kg를 따로 사드렸어요. 큰 걸로 보내달라고. 요만한 게 8개가 왔어. 진짜 요만해. 진짜? 난 2kg가 그렇게 양이 많은지 몰랐네. 근데 전복은 큰 게 맛있어요. 어때요? 아니, 맛은 다 대동소이한데 큰 거 받으면 기분이 좋지. 예, 기본적으로. 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큰 거 좋아요. 번쩍. 옥도 왜 이만한 거 타고 그렇지. 다니지? 예. 능력만 된다 그러면 여기다 쇠사슬로 순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종 달아가지고 이러고 다니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 뿐이거든. 아무튼 이 전복이 다 요 정도 수도 있겠다. 시끄러우시고요. 이따만한 전복이 오셔가지고 전복이 오셨어요? 네, 전복이 기발로 오셔가지고 걸어오셨던가요? 기쁜 마음으로 잘게 썰어가지고 주변에 잔치를 한번 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에 의하면 그 바닷물에 담가져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봉투 안에 바닷물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것도 사실 되게 편하고 좋으셨다고 장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코어트리님께서 제철국 주문해서 먹어보셨는데 정말 개운하고 맛있었다고. 포장도 정말 이런 광고 관련된 해주셨다고. 방송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좀 뻔뻔하더라도
광고도 재밌잖아요, 여러분. 네. 광고라고 아, 할. 지금 또다시 저희가 완도 다시마 전복 할인 판매 이렇게 밑에 떡하니 붙었거든요. 문자 보내니까 바로바로 단문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네, 주문할 때 보니까. 그 사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동문이고 친구인데요. 네. 주문은 다 부인이 받아서요. 네. 아, 부인이 무지 귀찮고 힘들죠. 음. 특히 이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라이브에 젖어가지고 새벽 1시든 새벽 3시든 과감하게 실시간으로 주문을 보내는데 아 또 이걸 받아서 또 다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새벽 2시쯤 문자 주문 한번 해보세요. 몇 분 만에 단문이 오나? 아, 나 이거 아니 그러지 마세요. 아니 저는 일부러 아니, 시간을 24시간 열려있는 방송이라는 거, 광고라는 걸 보여드려야지. 실시간 소통을 위해서, 새벽 2시나 3시쯤 제일 피곤할 때 한번, 문자 주문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마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나 아무리 내가 물건 파는 사람이지만, 아유, 9시 이후에, 네. 9시 이후에. 업무 시간에만 하실 필요 없어요. 아무 시간 자유롭게 하십시오. 네, 맞아요. 호시호스님이 주무실 시간에 그러면 결레이전 민폐죠. 아유, 맞아요. 뭐 고객이 왕이야. 왜 갑질이야? 주무실 시간에도 주문을 해주는 고객인데, 당연히 감사해 받아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저는 폭력을 정말 쓰고 싶지 않지만 가끔은 확 때려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시청자분들 안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예. 자, 슈퍼챗 싸주신 고마운 분들께 또 인사를 전해야겠죠. 우리 집사 꿈나무님, 송현주님, 제이선영님, 늘 감사님, 미아킴님, 조나스한님, 고백조님, 제이선영님, 마키님, 김경재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의무 아니니까 그냥 저희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의무 아닙니다. 예. 저희가 손가락 쭉쭉 빨 정도 되면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진짜 굶어 죽기 1보 직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설마 우리를 안 살려주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네. 아닙니다. 예. 아직까지는 뭐 아니긴 한데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네. 그 계좌 후원해주신 우리 여성수님, 최진선님, 임미정님, 김혜성님, 정찬수님, 박혜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몽땅 고스란히 송 작가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고스란히 또 내려갑니다. 아우, 네. 다는 아니고 난 정해진 것만 받아. 네, 아무튼 뭐 인질 후원도 없고 하니 오늘은 브로콜리님 네. 고맙습니다. 네.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이다 싶을 때 인질챗 예, 네. 우리 브로콜리님 고맙습니다. 네. 예. 절묘하시네요. 네. 아무튼 이제 인질챗을 빨리 정리를 하고 네. 우리가 이제 이 대여 시간을 넘기지 않고 오늘 네네. 방송을 끝내는 네, 적절한 시간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파켓몰에서 광고 드린 그 블루투스 이어폰도 이제 필요하신 분들 거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먹거리 요즘 먹거리가 많아요. 네, 청보라 농원에 블루베리 꼭 드시고 난 전기배송 이렇게 드시면 맞다. 됩니다. 아까 전기배송 전화했더니 원래 무료 아니래. 진짜? 응. 그럼 무료로 그냥 해주세요, 사장님. 그래서 무료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울며 겨자 먹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니 때문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광고비를 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쿠야. 어떡하지? 네. 죄송합니다. 광고비 그래서 제가 아까 포함이구나. 물어봤던 건데. 그러게. 나는 그냥 무료로 4번 날려주시는 건 줄 알았더니. 언제쯤 제대로 된 정보로 이제 방송할 수 있을까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평생. 아이고야. 여러분이 너무 나 그렇게 조금 이해해주세요. 이따가 컴플레인 전화하면 진짜 어떡하지? 광고주님이? 네. 뭐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 많이 팔아주시면 되죠 뭐.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일단 블루베리 전기배송을 신청하러. 자, 그리고 전복과 우리 제첩국도 많이 애용해 주시길 부탁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첩국에 전복 반찬으로 식사를 하시고 블루베리로 디저트를 때려주시면. 우리 럭셔리한데 너무 있다. 고급지다. 아주 식단이 아주 고급진. 진짜 고급진데? 건강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버들강아지님이 20만원 보내고 한 달 전기배송 받으신다고. 와. 멋지십니다. 너무 좋네요. 자, 여러분.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요가 아닙니다. 네. 내가 쓰는 돈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그 포션을 바꾸시면 돼요. 건강한 방식으로. 네. 우리 할 수 있어요. 예. 자. 끝내요? 예, 이제 끝냅시다. 느닷없이? 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진짜 건강하셔야 돼요.